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0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2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1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임자월 을사일이 되겠고요. 일지는 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사주에서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는데,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중요한 이유는 일주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핵심 주인공과 같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두 번째 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를 다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을목이 됩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또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또 을목인데, 을목은 우리가 물상으로 그냥 나무로도 좀 보지만 이거 새로도 본다. 새 을자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가 이제 새처럼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있고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을목은 음목이 됩니다. 음목. 자, 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양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살펴보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 또한 나무가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가 되는 것이죠. 나무는 새는 아닙니다. 물상 형상학적으로 봐서 나무는 그냥 고든 나무이면서 형상학적으로 단단한 나무 껍질을 뚫고 나오는 새싹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다시 이를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었다고 하면 간목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과 양목 음목, 을목과 간목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게 되는데,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에 비해서, 을목에 비해서 단단하고 크고 굵직하고 곧게 자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림목이라고 우리가 물상으로 표현하죠.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또는 각종 참나무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참나무, 굵직하고 곧게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해서 대림목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상대적으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이렇게 곧게 자라는 성향이 아니라 양류목이라고 해서 잘 휘어지면서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을목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치 화초와 같고요. 화초, 그 다음에 휘어지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넝쿨식물 등 이런 것들 다 을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칡넝쿨이라든가 달의 넝쿨이라든가 담쟁이 넝쿨이라든가 박나무라든가 또는 나팔꽃 같은 등등, 호박도 마찬가지로 호박 이 넝쿨째 들어온다 그러죠. 왜냐하면 넝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잘 휘어져서 여기저기 타고 넘어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목은 단단해서 이렇게 잘 타고 넘어가는 성질이 없죠. 그냥 지멋대로 하늘 높은 줄만 알고 땅 넓은 줄 모르고 자라는 것이 간목인 것이고요. 을목은 옆에 큰 나무가 있으면 그걸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을목은 만약에 옆에 곧게 하늘로 향해져 있는 어떤 물체가 없으면 땅 높은 줄을 알지 하늘 높은 줄을 모르는 것이 또 을목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간목은 단단하고 고지식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해서 현실에 잘 순응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을목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자,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용도 면에서 봤을 때는 간목은 동량의 지목,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기 때문에 을목을 배워다가 우리가 기둥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같은 목이긴 하지만은 간목은 제목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을목은 제목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꽃을 피우는 용도, 화초로서의 용도, 그래서 목화통명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을목으로서의 용도 쓰임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 쓸 수 있기 위해서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조가 형성되어야지만 간목으로서의 가치,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죠.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고요. 적당량의 물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어야지만 을목이 물을 빨아들여서 물을 빨아들인다고 해서 물만 빨아들이는 것이나 물속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양분들을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인 다음에 그 양분을 겉으로 발산함으로 인해서 을목은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따뜻한 병화, 그 다음에 적당량의 물을 얻어야지만 을목은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목인 을목이냐 또는 양목인 간목이냐에 따라서 사주를 배합하는 용신을 수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 같은 경우에도 간혹가다 이제 경금, 신금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때는 뭐 때문에 그런다? 금생수죠. 금생수 해서 을목을 생조해 줄 수 있는 인성인 수를 얻기 위해서 여름 같은 때는 금을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을목을 작벌하는 용도로서 뭐는 쓰지 않는다? 금은 쓰지 않는다. 수를 생하는 용도로서 쓸 수 있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월, 절기로는 대설과 모두 동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동질이 아니라 동지가 될 것이고, 자, 대설을 기준으로 해서 해월에서 자월로 전환이 된다. 그 다음에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계절적인 의미로서는 보다 북방이 되면서 방향 북방이 되면서 겨울이 된다. 겨울이라고 하는 것 그냥 춥다가 아니라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단어와 남극 대륙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시에 기억해 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남극 대륙 기본적으로 영하 10도, 20도는 기본이고요. 크게 떨어지면 4, 50도까지 그 이하까지도 떨어지는 혹한의 아주 살기 어려운 극한의 장소가 바로 남극 대륙이 되죠. 남자 같은 경우는 혹한기 훈련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몹시 춥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의 동절에 어떤 일간이든 간에 뭐는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화는 있어줘야 된다. 화. 천간으로 병화, 정화 또는 지지로 사화, 오화 또는 인중병화까지 없다면 인중병화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뿔이 있는 병화가 투출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병화를 얻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병화 없으면 정화 쓸 수 있죠. 꽝 대신 닭으로 쓸 수는 있지만은, 자, 정화의 조후 능력과 병화의 조후 능력은 천양지차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화라면 정화를 얻는 것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더 좋다.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을 벌 것이냐 1000만 원, 1억을 벌 것이냐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정화, 병화의 차이는 그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월의 을목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자월 설명하죠. 자월 엄동설안에 지금 글자 3개가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남극 대륙이 보이고 있고요. 눈이 막 쌓여져 있고요. 기온이 영하 20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화초 하나가 딱 심어져 있는데 그 화초가 어떻게 되죠? 얼어 있는 거죠. 이 화가 없으면 이 화초는 얼어져 있는 것밖에 얼어 있으면 죽은 거지, 그죠? 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월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온기를 얻어야지만 이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녹여주고 물이 녹아야지만 을목을 수생목할 수가 있죠. 여러분 수극목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이 없죠. 저는 이 수극목이라고 하는 말을 해자축월의 수는 목을 극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얼게 되면 금이 되죠. 금은 마치 얼음이죠. 물이 얼음이 되는데 얼음은 마치 금과 같아서 금극목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이
녹아야지만 을목을 생할 수 있게 된다. 자수이지만 이거는 자수를 빙자한 얼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화를 얻어야지만 물이 녹고 물이 녹아야지만 을목을 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을목은 경신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수가 많은 때 경금, 신금이 있게 되면 그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다시 한기를 가중하게 되는 것이니 자월의 을목은 금을 봐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분들은 오행구족이라고 하죠. 오행구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행이 다 있어줘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금이 이렇게 세력을 크게 얻으면 오히려 금은 수를 생하고 금 목을 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천간으로 임수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간목도 수다 부목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데, 을목은 뿌리도 약하기 때문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바로 부목, 수다, 목부가 되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점. 또 만약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개수는 을목을 부목까지 시키지는 않지만은 개수는 한기죠. 대표적인 차가운 기운이 바로 이 개수이기 때문에 자월의 개수 투출했다. 영하 10도에서 영하 30도, 40도로 극한으로 기운이 떨어진다. 이 상태에서 수가 한 점 또 있다. 영하 50도, 수가 한 점 또 있다. 영하 70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자 주간에 수가 많아지는 것은 물이 많아지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만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임수, 개수 등이 투출하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고요. 금이 많아지는 것 또한 수를 생하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글자는 아니다. 물론 이제 자월의 을목이 목화가 세력이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수로서 배합을 맞춰주는 것이 좋은데, 자월만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목화가 세력이 없는데 금수만 많아진다. 이거는 오히려 배합이 잘못된 배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월의 을목은 뿌리 있는 병화를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너무 단순하죠. 자월의 을목은 다시 한번 뿌리 있는 병화를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큰 사주의 기력이 크게 달라진다. 병화의 뿌리는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를 대표적으로 말하니, 병화를 넣고 지지로 인사, 오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을목 자체도 지지로 뿌리가 있는 것이 좋으니 인목을 얻게 되면 인목은 병화의 뿌리도 되고 을목의 뿌리도 되고, 이 더해서 사화까지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인데, 욕심을 너무 부릴 필요는 없겠고요. 그렇게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뿌리 있는 병화를 얻는 것 정도로도 우리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에 있는 자수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채양 용음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수는 뭐다? 음수가 되는 것이죠.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자, 음목은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관계에 있으니, 월지에 있는 음수인 자수가 일간 음목인 을목을 생하는 관계, 나를 생한다 해서 생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생하자, 그죠? 생하자는 인성, 육친상 인성이 될 것이고요. 인성은 다시 정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자, 음목이 뭘 봤다? 그죠? 음수를 봤기 때문에 대 음의 관계는 바로 편인이 되죠. 어저께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양목이 음수를 봤기 때문에 정인격이 되지만, 오늘은 편인격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수가 많아지게 되면 부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보게 되는데, 월간에 임수 투출되어 있죠. 바로 이건 부목으로 저는 바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연간 다시 또 임수, 이거는 부목이 아니라 지금 휩쓸려서 휩쓸려 지금 떠내려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을목의 뿌리를 만들어 주고, 또는 이 정도 수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연지의 인목을 얻었습니다. 을목이 뿌리를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이건 부목으로 봐도 생각은 없겠지만, 그래도 인목을 얻었으니 그냥 을목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제 떠내려 갔진 않고 그냥 땅속에 뿌리는
내린 상태에서 안 끌려 물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논에 있어요. 여름 같은 때 물이 많이 오게 되면은 물이 휩쓸고 내려가죠, 논을. 근데 그 작은 풀들은 쓸려 내려가지만 모내기에서 벼가 다 자란 벼들은 쓸려 내려가진 않지만은 쓰러지죠, 벼들이 물 때문에. 그 정도 생각하시면, 제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수라고 하는 너무 많은 것이 지금 문제, 정인이지만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편인처럼 을목을 못 살게 굴 수도 있다라고 모왕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써드릴게요. 이거는 수다목부도 되지만 모왕 자세가 돼서 오히려 인성인 엄마가 나를 오히려 생해 주려고는 하지만 오히려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제사화를 봐서 을사일주가 되죠. 자, 요거는 조후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겠지만 역시나 자월, 엄동설한 임수 두 개 투출하게 되면 해자축월에 물이 많은 것은 보다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다.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은 활을 잡고 극하려고 하는,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활을 갖다가 극하려고 하는 것. 이거 솔직한 말로 정인이고 상관이지만 이거 편인 도식과 같은 그러니까 하는 역할은 편인 도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활을 갖다 자꾸 끄고 있는 거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엄마가 자꾸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과잉보호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자월의 을목은 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엄마가 그 화를 자꾸 끄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 좋은 점,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사중에 사의 뿔을 뒀죠. 이 병화는 인에도 뿔을 뒀기 때문에 비록 자월이라 하더라도 세력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만은 자월에 임수 두 개가 투출되어 있는 중에 자수까지 있어 임수도 세력이 나쁘지 않죠. 이 수는 화를 극하려고 한 거, 편인 도식은 아닙니다. 상관의 정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편인 도식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용신은 뭐다 병화가 되는 것이고, 용신의 생하는 목은 희신이 되는 것이고, 용신을 극하는 수는 기신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금이 없죠. 사중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금이 있다라고 하면 금은 해신이 되죠. 이 용신을 극하게 되는. 그래서 병자시 시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목화운으로 가서 목화의 세력을 좀 얻게 되면 이 사주는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 부모님의 치맛바람만 좀 조심하면은 괜찮은 생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같은 병화가 투출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병자하고 병수라고 차이는, 요 자의 뿌리를 둔 임수 두 개지만은 병자는 자자의 뿌리를 둔 임수 두 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병자에 비해서 병수는 수기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국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좀 이상적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토가 있게 되면 술토가 천간의 무토처럼 임수를 좀 통제시켜주는 역할은 할 수 있고, 병화가 충분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원국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만약에 운에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이때는 화토가 너무 세력을 얻게 되는,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병자시하고 병술시하고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병자시를 선택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남자의 경우 병자시가 좋고요. 여자의 경우는 병술시도 나쁘진 않지만, 여자의 경우는 이 경술대운 때가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자면 병자시보다는 병술시, 남자면 병술시보다는 병자시, 이렇게 생각해 보겠고요. 병인시,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로서 임시를 제하는 용도 있고요. 을목에 다시 인두인의 뿌리를 뒀죠. 이거 오히려 인성을 너무 과하게 제하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렇게 권장드릴 바는 아니고, 경진 신사시는 무조건 저는 경금 투출해서 을목하고 합을하고 신금 투출해서 을목을 극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썩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모시 같은 경우에는 화를 얻어서 조우할 수 있겠지만은, 천간에 다시 임수 세 개가 있게 되면은 역시나 자월의 을목은 썩 좋지 못한 경우가 될 것이고, 갑신시가 되게 이건 사신합수가 되죠. 이것도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상황에서 화가 신하고 합하게 되면 화의 기운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못한 생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등락예감만 생각한다고 하면 뭐
좋게 볼 수는 있겠지만 뭐 등락개갑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간 자체가 너무 약했을 때는 등락개갑이 돼서 좋지만 이건 을목이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굳이 등락개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갑목이 등락개갑해서 좋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정해시는 이거는 절대 반대, 이건 사회상충되기 때문에 사화를 완벽하게 꺼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오늘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생시 정해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사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경진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추하는 그런 생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